최악의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는 2025년 한국 사회를 덮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우울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우울감의 문제를 우리가 방치하면 미래에 정말 가난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우울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5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걱정, 우울감 커진 한국 사회, 이런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행복하고 많이 우울해진 한국인, 그리고 더 우울해진 한국 사회, 행복감도 소득에 비례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20년 넘게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차트를 올킬했습니다. 전 세대 연령층에 걸쳐서 1위를 했죠.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 이대로 괜찮은가? 자,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참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우울감이 있는 사회일까? 한국인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쁨과 행복 중에 행복을 대부분이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기쁨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97%나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선택했을까? 왠지 기쁨은 순간적일 것 같고 행복은 뭔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 같은 경우는 컨디셔널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기쁨은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무래도 조건이 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행복하다 느낄 때,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돈이 많구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형편이 좋구나. 이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 반대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저 사람보다 못 가졌구나. 저 사람보다 못났구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기쁨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의 대상을 통해서 불행을 느끼든지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왜 한국 사회가 있느냐?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집단적이고 관계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나만의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 거를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잘났네 못났네 이런 것들을 따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주거 계급도라는 게 있습니다. 천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또 이런 게 아예 없는 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어디 살면은 그래도 좀 잘 사는구나. 어디 살면 좀 못 사는구나. 나보다 못하구나. 나보다 낫구나. 이런 것들을 사는 지역을 가지고도 계급을 나누게 되고요. 심지어는 입고 있는 패딩도 계급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개그맨 이수지 씨가 몽클레르 패딩을 입고 대치동 맘의 그 일상을 그렸는데 이게 약간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패딩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계급도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SNS를 좀 의도적으로 줄여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SNS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SNS도 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어떠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어떠냐, 나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줄여라 라고 말했던 것의 의도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시간 제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하루에 1시간 이상 SNS를 들여다본다면은 본인은 끝없이 비교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끝없이 행복해지기보다는 어쩌면 끝없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자, 여러분 행복지수 얘기가 나온 김에 행복지수 1위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핀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지금 1, 2년 정도 1위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십수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핀란드라는 나라는 24시간 동안 해가 안 뜨는 계절이 있을 정도로 보통 햇볕을 봐야 좀 우울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날이 계속된다고 하면 진짜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핀란드는 참 특이하게도 행복지수 1위다. 그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52위였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사람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울감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될 수도 있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화 기생충, 우리 계급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꼬집은 영화잖아요. 이 영화에 보면은 기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이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죠.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본인이 계획이 없기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계획을 보고도 그 계획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계획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 아무 계획 없이 살아온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해 보였을 수도 있고 좀 기특해 보였을 수도 있죠. 이게 참 사실 남을 속이는 일은 나쁜 계획인데 워낙 무계획으로 살아온 인간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보기에는 아들이 참 대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무계획이 왜 우울감과 문제가 있느냐? 제가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무계획이 왜 우울감과 연결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요? 아니면 천천히 가나요? 이상하게 출근하고 나면 퇴근 시간은 되게 빨리 안 오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이 만약에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시간이 최근에 빨리 가냐 아니면 진짜 안 가냐? 빨리 간다라고 느끼는 분 같은 경우는 왜 빨리 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건 왜 안 갈까요? 뭔가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면은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간이 안 가는 곳은 바로 군대.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딱 하루를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저녁일입니다. 저녁날을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거든요. 무계획이면 시간이 빨리 가죠. 계획이 있는 사람은 뭔가 기다릴 게 있죠. 적금을 든 사람은 만기를 기다리고, 자격증 공부를 해서 언제 시험 결과가 발표된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언제 결정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으면은 하루 버스 기다릴 때 버스는 늦게 오고, 퇴근 시간 기다리면 퇴근 시간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나고 보면 일주일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간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없고 계획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빨리 간다. 반대로 뭔가를 기다리고 계획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안 가기 마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간이 빨리 간다면 여러분들 무계획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우울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면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 공식은 바로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가진 것이 크게 금방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자, 1억 모으기 저축을 하는 사람, 오늘 제가 뭐 책을 옆에다 놓고 지금 영상을 하고 있는데, 1억 모으기라는 사람은 그 1억 모으기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그걸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면 시간이 안 가거든요. 결국 1억 모으기를 오늘 첫 달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손에 아직 1억은 없지만 이제 1억은 갖게 될 돈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분에 갖게 될 것이 돼서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민 영수증에 출연했을 때 송은희 씨, 김숙 씨, 박영진 씨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필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술, 담배,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술, 담배, 게임, 친구 만나는 시간에 내가 해야 될 더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강의안 만들고 컨텐츠 만들고 책을 써야 되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던 뭔가 창작을 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에 재미를 붙이니까 이 세상에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게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번 내가 어디에 얼만큼 시간을 쓰는지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잠은 몇 시간 자고, 그 다음에 노는 건 얼마나 놀고, 밥 먹는데 얼마나 시간 쓰고, 멍 때리는데 얼마나 시간 쓰고, 그 다음에 사색이나 명상 또는 내가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취, 도전, 유능해지기 위한 자기 개발에는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내가 성장 발전해야 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해볼 필요가 있다. 우울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우울증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우울감이라는 건 현대인들한테 누구나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우울감의 문제를 극복해야 우리가 부자로 나아갈 수 있다. 자, 5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여러분 꼼꼼하게 메모했다가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운동하라입니다. 저 드디어 운동 시작했거든요. 숨쉬기 운동만 했었는데 운동을 합니다. 물론 이 운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하루 1시간, 2시간 피트니스 센터에 가거나 PT를 받는 게 아니에요. 100개의 스쿼트를 한다. 30개의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루 10분, 15분, 20분이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모임하라입니다. 나한테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보다 굉장히 나를 자극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운동해라, 모임해라. 모임에서 운동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운동 동호회 가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좋죠. 운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나보다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질적일 수 있는 사람,
너무 이질적이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약간의 스트레스일 수 있고 약간의 자극일 수 있는데 이런 자극들이 나의 삶에서 우울감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취하라입니다. 좀 듣기에 막연하시죠? 제가 이 말을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그 가수 싸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과는 유한하고 성취는 무한하다. 성과와 성취가 도대체 무슨 차이지? 성과는 소모품이고 성취는 소장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점점 들을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싸이 씨가 대중문화예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생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위 수여식에서 한 얘기예요. 예컨대 어떤 노래가 몇 등 했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나고 나면 별로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뭐 강남스타일이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이런 건 그때뿐이다. 그러나 자기한테는 2002년도에 나온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많은 사람 국민들이 알고 있고요. 2002년도에 나온 노래를 2002년생이 따라 부를 때 자기는 어떤 느낌이 갔느냐? 이것이 뭐 어디 차트에 올라가고 뭐 돈을 얼마 벌고 이런 성과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내가 뭔가 하나 자기만 기억할 수 있는 성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돈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결과물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작은 성공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쿼트 100개를 했는데 지금 벌써 한 달째 안 쉬고 했다. 이거 뭐 어디 가서 자랑할 얘기는 아닌데 나 혼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성과는 소모품이고 성취는 소장품이다. 굉장히 커다란 성과나 커다란 성공보다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작은 성취들을 소장품으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소소한 재미가 된다. 이게 아마 싸이 씨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셋째는 그래서 성취하라입니다. 뭐 대단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약속이지만 나와 한 달간 약속을 지켰다, 1년간 약속을 지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말이죠. 절제하라입니다. 갑자기 왜 절제하라가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인생은 제가 지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야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최선을 다하잖아요. 너무 최선을 다하면 번아웃이 와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거냐? 내가 낼 수 있는 100% 힘을 하지 말고 뭐 절반만 힘을 쓰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100% 다 쏟아붓기보다는 겸손하라. 내가 100억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한 100억 있나 봐 라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100억이 있지만 저 사람이 100억 있는지 몰랐네. 저 사람이 10억 있는지 몰랐네. 이게 절제하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보여주고 다 쓰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100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60, 70만 써라.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힘의 한 60, 70%만 써서 집을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혼까지 끌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저축하라입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은 미래에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늘 뭘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갖고 싶은 걸 못 갖고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서가 아니고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달라지겠네? 이래서 우울감이 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저축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년에는 5천이 되겠네? 내후년에는 7천이 되겠네? 야, 그러면 33살에는 내가 1억을 드디어 내 손에 쥘 수 있겠네? 저축이 모든 걸 다 해결은 물론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운동해라, 모임해라, 성취해라, 절제해라, 저축해라 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5가지는 당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당장 실천 안 되는 거 있나요? 다 5가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하신다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시작될 겁니다. 대단한 행복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아주 소소한, 아주 순간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살짝 미소가 띄어지는 그 1초, 2초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성취감과 행복이 모여야 인생이 행복하고 그렇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한다. 과소비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딱 1억만 모읍시다 책과 함께 여러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이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대단하고 거창한 성공을 향해 가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 작은 성취, 나와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